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른한 오후의 청량제 뉴스빅5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현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홍종선 연예전문기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법원이 판결을 할 때마다 이제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판결 관련 얘기를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남성이 여성을 51시간 동안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대체 어찌된 사건입니까? 일단 그 여자는 이제 주점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그럼 만났는데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라 네. 하고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초대했군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여성이 사실은 한 2살 정도 연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 있다가 네. 이제 가리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를 죽이고 가라. 아이고. 아니면 네가 관으로 돼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아이고. 휴대전화도 뺐고요. 네. 뭐 흉기로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1월 28일 날 오후 5시에 집에로 왔는데 사흘이나 지난 1월 30일 날 저녁 8시 30분경에 네. 내보내 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네.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아니 그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처음에는 주점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고는 하는데 이 남성이 여성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못 나가 이건 집착 정도가 아니라 범죄 아니에요. 흉기를 들이댔대요. 자, 좋아하는 건 둘째치고요. 네. 주점에서 그때 처음 본 겁니다. 아하. 첫눈에 반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렇죠. 네.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이전에 어떤 지인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주점에서 친해졌어요. 네. 술을 몇 잔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네. 저녁 5시경인데 자 우리 집으로 가자 초대를 했어요. 아하. 여성이 응했어요. 네. 몇 시간 있다가 자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어. 네. 그때부터 우리가 이틀이면요. 네. 48시간이고요. 1월 28일 저녁 5시에 집에 들어가서 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월 30일 밤 8시에 네. 이 여성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하. 51시간 감금이에요. 네. 이 여성의 의사에 반했어요. 네. 휴대폰 뺏었습니다. 네. 흉기 꺼냈습니다. 네. 날 죽이고 가라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당신은 관에 들어가지 않고선 여기서 못 나가. 어떻게 그런 말을 이거는 해요? 나가려고 시도하면 죽이겠다는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입니까? 아하. 그러니까요. 그나마 51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행히 아마 이 박 씨란 사람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여성이 빼앗겼던 휴대전화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경찰이 출동했는데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법원이 보니까 이 남성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뭡니까 대체? 일반적으로 감금죄는요. 네.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보죠. 그래서 어떤 고의적인 어느 곳에 감금을 시켜놓으면 네.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 고소장 작성할 때도 사실 감금죄가 들어가면 이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상담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네. 집행유예형 중에서 제일 낮게 선고하는 것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1년에 2년, 아니면 네. 뭐 1년에 3년, 1년 네. 6개월에 뭐 3년 그렇게 가는 건데 네. 집행유예 선고 중에서 제일 하한을 지금 선고를 해준 거거든요. 네. 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재판부는 그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감금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장시간 감금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마 피해자가 또 합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는 전과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주 고려를 많이 해서 네. 집행유예 형 중에서 제일 낮은 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요, 윤 대표님, 여기 이 법원의 이제 얘기인데 피고인 박 씨가 그 남성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고했다. 아니 그러면요, 요즘 데이트 폭력 얘기하는데 이 여성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지 단죄할 겁니까? 그렇죠. 난 재판부가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참작했다. 네. 건강이 나쁘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주점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조금
그 사람을 네. 너무 좀 낮게 봐서 감금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판결 나온 거 아닌가. 감금죄 굉장히 그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신체 네. 활동을 제약하면 다 감금죄예요. 예를 들면은 네. 보복 운전에 항의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출발했다. 네. 그것도 감금죄입니다. 아하. 그리고 미녀와 야수 네. 그 뮤지컬 있잖아요. 영화로 나오고 네. 그 처음에 그 장미 훔친 여자를 가뒀다가 네. 다시 또 벨이라는 엠마 왓슨 역할 나온 사람을 풀어주고 요 사람은 대신 가뒀다. 두 사람 다 감금죄예요. 아. 그리고 왜 나무꾼과 선녀 있잖아요. 네네. 그 나무꾼과 선녀도 옷 그 훔쳐서 선녀가 못 올라가게 했잖아요. 아하. 그것도 불법 감금죄예요. 아, 고대판 근데 이제, 감금죄네, 네. 예, 옷을 좀 일찍 주지 말고 왜 옷 애 세 날 날 때까지 주지 말라고 네. 그랬는데 애 둘 낳고 옷을 돌려줘서 네. 하늘나라로 이제 애들 데리고 올라간 건데 네. 그것도 다 불법 감금죄거든요. 네. 불법 감금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네. 안이하게 판단한 거다. 네. 제가 보기에는 51시간을 아파트 안에 가졌으면 얼마나 공포에 그러니까요. 떨었겠어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 그렇죠. 거예요. 한두 시간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네. 너무 안일한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종성 기자님, 이 누리꾼들도 이런 마음을, 이런 글을 내놓고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면 스토킹해도 된다는 얘기냐? 여자가 죽었어도 좋아했다며 참작할 건가? 이런 등등인데, 앞서 이제 윤 대표님이 상황을 바꿔보자 그랬어요. 만약에 이 감금된 여성이 정말 어느 재벌집의 뭐 몇째 딸이다. 이런 여성이 감금됐어도 정말 법원이 재판부가 이렇게 이렇게 후하게 판단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판관이 너무 네. 가해자의 시선으로 봤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하. 싶습니다. 지금 이 여성이 51시간 동안 정말 살아나왔으니까 다행이지만 네. 내가 살아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네. 나오기 전까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니까요. 그 이제 공포에 떨었을 거고요. 네. 휴대전화를 뺏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뭐 저항할 수 있는 걸 떠나서 내가 네. 최소한 어디 뭐 112 신고라도 하든 네. 나를 방어할 최소한의 어떤 네. 이 무기마저 뺏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 흉기를 들었고 네. 뭐 죽음, 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네. 저는 지금 이 여성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만큼 네.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으리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 재판이라는 거 판결의 결과는 이후에 재판의 선례가 되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그거 하나의 증거의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남자가 좋아했으면 뭐 감금 이건 심지어 뭐 한 대 때리는 것도 나쁜데 심지어 51시간을 감금했는데 거기다 네. 좋아했으면 되나? 남자가 좀 몸이 아프면 되나? 네. 그럼 연예인들 그 스토킹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예인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렬히 사랑하면서 스토킹을 해요. 네. 그 부분도 그럼 참작되면 전혀 처벌이 아하. 안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가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떤 정신적 충격, 공포 이 부분이 더 참작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관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도 있답니다.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남편. 김광선 변호사님, 아내의 통화 내용 녹음한 남편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거예요? 본인이 아내하고 이제 다른 애 어떤 우리가 뭐 내연남이 됐던 아니면 이제 불륜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하. 아내하고 이제 다른 남자의 어떤 통화를 녹음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발단은 2001년도에 이제 아내가 다른 내연남의 차를 타는 걸 목격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추궁을 하니까 아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네. 그랬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2005년도에도 서로 연락을 하고 네. 또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또 2013년도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네. 그 내연남하고 어떤 다정한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되면서 아이고. 거기서 또 남편하고 또 몸싸움을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남편이 저 증거를 잡아야겠다 아하. 생각하고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네. 이 1년간 녹음을 하는데 네. 이제 녹음 방식이 이제 스마트폰 있죠. 네. 거기 녹음 기능을 켜서 놔두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녹음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걸 어느 때 썼느냐? 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을 녹취록을 작성해서 내니까 아니 이건
남편이 관여하지 않는 녹취이기 때문에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아이고. 위반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 쪽에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이걸 보면요, 윤 대표님, 예. 여기 상황을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요, 아내의 행동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부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쭉 보면 내연남과 연락하고 연락 안 하겠다는데 또 만나고, 그리고 다정한 모습 보이다가 남편과 몸싸움 갖고, 그리고 외국 나간 딸을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돌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홀로 귀국했어요. 그래서 깊어진 남편 의심인데 오죽했으면, 윤 대표님, 오죽했으면 남편이 그걸 녹취까지 했겠어요. 그렇죠. 남편의 그 답답하고 그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80년도에 결혼해서 벌써 37년을 같이 살았는데. 세상에. 근데 그 아내가 벌써 눈이 좀 그 내연남을 만난 지는 한 16, 7년 됐대요. 아이고. 2001년부터 네. 계속 한 15, 16년을 계속 만나왔으니까 네. 남편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증거를 좀 찾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아내가 외출하면서 집에 휴대폰을 켜놓고 녹음기는 켜놓고 이제 외출을 해서 네. 나간 사이에 또 아내가 내연남하고 통화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녹취를 해서 법원에 네. 이제 제출을 한 거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도 불법 녹취 통화한 거 뭐 윤상현 의원이나 뭐 서청원 의원 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건 이제 당사자들끼리 통화는 사실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직접 통화한 건 불법이 아니지만 네. 아내하고 제3의 남자가 통화한 네. 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네. 어떻게 보면 적용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검찰에서 원래 좀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반드시 그 실형을 내려야 된대요. 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서 아하. 했는데 이제 배심원들이 조금 정도는 정상 참작을 좀 정식 재판에서 네. 좀 해준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로 뭐 판단을 내렸습니다만은 요새 간통죄도 없어지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제재할 수 있는 네. 이런 방안은 많이 좀 없어진 거 아니냐. 사실 부부간에도 휴대폰 불법 복제나 녹음 이런 거 사실 다 위법입니다. 아, 부부간에도요. 네네. 네. 이번에 왜 신임 헌법재판관 된 이유정 신임 헌법재판관 여자분도 그분도 휴대폰 불법 복제 그 헌법 그 소원 내서 네. 그거 하신 분이죠. 아하. 네네. 이 앞에 시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보면요. 김광선 변호사님, 자, 앞에 시 좀 보여주세요. 자, 보면 증거는 확보했어요, 남편이. 그런데 2015년, 2년 전에 돌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합니다. 물론 판결문을 토대로 한 기사입니다만 구체적인 이 이혼의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자 남편이 결국 그동안 갖고 있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니까 엉뚱하게 이 이혼 소송이 지금 남편의 지금 불법적인 녹취한 그쪽으로 재판이 뛰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저런 사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대부분 뭐 그냥 이혼이 뭐 그냥 뭐 한 달 아니면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에 상대방이 어떠한 불륜을 의심을 하게 되면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증거 수집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녹취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차에다가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차 뒤 트렁크 밑에다가 아이고. 위치 추적 장치를 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네. 사실은 뭐 어디 모텔이나 그런 숙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회사다고 한다랄지 불러대겠죠. 그렇죠. 들려대면 어디 위치 있는 게 다 나타나는 다 나오니까. 아하.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불법이거든요. 네. 특히 그 녹취를 하는 것은 네. 통신비밀법에 의해서 네. 이게 엄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하. 징역형만 있어요. 아, 그래서 벌금형이 없고요. 네. 이번 사건도 그냥 이 정도면 봐줘야겠다고 검찰에서 그냥 100만 원 했는데 네. 아마 판사가 아니 법정에 벌금형이 없는데 왜 이걸 벌금형 했느냐 해서 아마 통상회부 정시재판에 통상회부 시켜서 그래서 처벌을 했는데 네. 뭐 형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6월에 집행유예 1년 했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로서는 가장 관대한 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최 교수님, 네. 이 남편의 법정 최후 진술이 아마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나는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식들한테 말도 못했대요. 세상에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5년 동안 불안 속에 살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가 우리 애들 엄마가 계속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아주 수상한 장면들이 여러 차례 목격이 돼요. 네. 띄엄띄엄. 그래서 2014년부터 1년여 이 녹취를 해놓은 내용이 네. 불륜으로 추정하기에 아주 네. 짙은 정황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남편은 이 정도면 불륜이 확실하지. 네. 그리고 법정에 덜컥 냈는데 네. 이게 불법 증거물이었던 거예요. 아하. 역으로 처벌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하게 살았죠. 네. 자식들한테 말 못했죠. 속으로 얼마나 또 남자로서의 어떤 위축이 됐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으니까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네.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이제 이혼하자고 그러고 이제 증거를 냈는데 네. 이 남편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남자가 바람피고 부인에게 헤어지자 그러면 유책 배우자라 이혼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쪽은 지금 부인이 유책 배우자인 상황인데 네. 오히려 불법 증거 때문에 아, 역으로 전과자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김광상 변호사님 옆에 계시니까 네. 남편분께서 가정을 지키기는 어려워졌고 네. 위자료 청구 소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근데 그렇게 이제 됐네요. 속으로 이거 가능하겠죠. 보니까 네, 이 홍 기자님, 이 여기 네티즌 분들도 갑론을박이 갈려요. 그런데 이제 뭐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이쪽에 시청자분들 중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다면 불륜 증거를 어떻게 잡냐? 불륜 증거 잡으려고 녹음한 건데 남편만 안타깝게 됐다. 글쎄요, 홍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현재 그러니까 이 불법으로 녹음한 부분 이 부분에선 지금 남편이 가해자로 비치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외도를 한 부분 또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로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 녹음한 거를 크게 보느냐 아니면은 외도한 거를 크게 보느냐에 따라 지금 의견이 저는 갈린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럼 불륜 증거 어떻게 잡냐. 이 최소한의 휴대전화 녹음은 어떤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기엔 최소한의 무기였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 결국은 이걸 지금 쥐고 있다 내놓은 게 네. 결국은 이혼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고 귀책 사유를 아내에게 이제 말하자면 돌리려고. 전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아하. 이런 거를 또 이런 식으로 또 선처해주면 나중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갈리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금 한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겹쳐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통신 비밀만 보자면 저는 징역형만 있는 벌금형이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사생활의 침해든 통신의 비밀이든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아하. 저는 헌법이 보장해줘야 되는 어떤 더 상위의 개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던 이 남편 마지막 얘기 가정을 지키고 싶었단 말이 아마 크게 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